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역대 가장 탐욕스러웠던 축구선수 탑 7을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제르비뉴입니다. 아스날 시절 제르비뉴의 플레이를 지켜본 아스날 팬들이라면 분노가 치밀지도 모릅니다. 2011년 아스날로 합류했던 제르비뉴, 그는 프랑스 리그에서 베스트 11에 오르면서 각광을 받던 윙어였고 170억이란 적지 않은 이적료로 아스날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때 박주영도 함께 합류해서 한국 팬들이 아스날 경기를 많이 지켜봤죠. 제르비뉴는 EPL 특유의 피지컬 싸움에서 버거운 모습을 보였고 특히 결정력은 더욱 아쉬웠습니다. 뛰어난 드리블은 첫 시즌에 먹혔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수비수들에게 패턴을 익혀버려 커팅을 당합니다. 월컷 때문에 주 포지션인 오른쪽에서 뛰지 못한 점이 아쉬웠는데 왼쪽이랑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왼쪽에서 뛰기만 하면 팀 플레이와 개인 플레이의 비율 조정이 전혀 되지 않았을 정도. AS 로마로 이적 후엔 릴에서 자신을 키워준 스승 루디 가르시아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같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6위는 카림 벨라라비입니다. 손흥민의 레버쿠젠 시절 국내 팬들에게 수도 없이 도마 위에 올랐던 그 이름, 카림 벨라라비. 개인 플레이로 원성을 사고 경기의 흐름까지 끊어먹는다며 국내 팬들에게는 단단히 지킨 선수였습니다. 벨라라비가 공을 독점한다고 욕을 먹었지만 허둥대지 않고 기회를 끝까지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벨라라비는 공을 잡기 전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공격의 활로를 뚫으려고 했죠. 이런 플레이 때문에 2015년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로 이어졌고 팀 내 평점 1위라는 결과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탐욕은 넘쳤지만 결과물을 냈기에 비난받기에는 안쓰러웠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벨라라비의 아쉬운 선택은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전에서 1대1로 비기는 상황, 후반 막판 벨라라비는 절묘한 위치에 파고드는 시차리토를 무시하고 슈팅을 허무하게 날립니다. 벨라라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이 경기에서 홀로 7개의 슈팅을 시도합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나 5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었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던 동료들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2017년 버퍼링 걸린 플레이는 여전했고 한때는 에이스 자리를 레온 베일리에게 내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30살을 넘어가면서 예전같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탐욕 많은 스타일은 여전했습니다. 5위는 마우로 사라테입니다. 탐욕이 많은 선수들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드리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고 단점이 이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크랙 기질을 타고나 혼자라테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라테는 20살 무렵이던 2000년대 중후반 이탈리아 세리에 A 리그에서 발군의 드리블 능력을 발휘해서 한때 리오넬 메시와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올해의 아르헨티나 선수가 바로 이 마우로 사라테였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세리에 A 데뷔 경기였던 칼리아리전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혼자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들인 라치오는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은 인정했지만 패스를 몰랐던 것이었죠. 시즌 중후반부터 팀 공격이 안 풀리자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속칭 이기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143번의 슈팅을 날려 고작 3골만 넣는 최악의 결정력으로 비난을 받았고 라치오는 4년 만에 사라테와 계약을 해지하게 이릅니다. 4위는 벤 아르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 올림픽을 이용해서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던 벤 아르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동나이 때 최고의 유망주로 각광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빠른 발, 화려한 개인기, 그리고 미드필더지만 직접 골문으로 돌진해 득점을 터뜨리는 득점력까지 갖추었죠. 그러나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그러하듯이 지나치게 볼 소유와 탐욕이 심했고 이는 벤 아르파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리오넬 메시를 연상케 하는 왼발잡이로 오른쪽 측면에서 활동하는 벤 아르파는 2012년 뉴캐슬에서 엄청난 슈퍼골들을 터뜨리면서 EPL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벤 아르파의 문제는 어딜 가나 일으키는 불화가 문제였습니다. 뉴캐슬에서 부활했지만 앨런 파듀 감독과 좋지 못했고 같은 프랑스 선수인 아부 디아비, 카림 벤제마 등과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르세유 시절 감독인 데샹도 포기한 선수가 바로 이 벤 아르파였죠. 2015년 잠깐 프랑스 니스에서 에이스로 부활해 17골을 터뜨려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훌륭히 소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 드리블 위주의 플레이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 후 팀에 녹아들기 쉽지 않았고 보르도로 방출되기에 이릅니다. 3위는 요한 엘만더입니다. 탐욕 왕들의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좋은 찬스를 어이없게 날려먹은 후 미안함에 따봉을 지켜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따봉을 대표적으로 많이 날렸던 선수 중 한때 이청용의 어시스트를 다 날려먹은 요한 엘만더가 있습니다. 프랑스 툴루즈에서 뛰어난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고 경기당 0.4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 빅리그에서 러브콜이 이어진 선수였습니다. 볼튼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150억으로 이적 후 2008년부터 볼튼 소속으로 3년간 활약하며 엘만더가 넣은 골은 19골, 특히 이적 초기 2년 동안은 경기 중 엄지척만 수십 번을 합니다. 2위는 네네입니다. 브라질 태생으로 2003년 스페인 무대로 진출한 네네는 본명이 네네가 아닙니다. 여느 브라질 선수들처럼 길고 발음하기 힘든 본명 대신 별명을 선택을 했죠. AS 모나코에서 박주영과 한솥밥을 먹었던 네네는 결정적인 기회 때마다 옆에 있던 박주영 대신 자기가 해결하려는 얄미운 욕심 때문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탁월한 결정력을 발휘해 팀의 승리를 안겨주기도 했지만 패스보단 자기 플레이를 즐기는 스타일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모나코 동료들의 수준을 믿지 못했고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해 개인 플레이가 잦던 선수였습니다. 탐욕의 치킨 네네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박주영과 네네는 모나코 전체 골의 70%에 육박하는 21골을 터뜨립니다. 팀이 리그 5위에 올라 챔스도 가능할 것 같았던 팀은 네네의 탐욕에 경기장을 가득 채우면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결국 네네는 2010년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났고 모나코는 더 잘나갈 거란 예상을 띄웠고 다음에 2부 리그 강등에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한편 네네는 2012년 21골을 넣어서 올리비에 지루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릅니다. 돈 욕심이 강해서 2013년 1월 그만 중동행을 감행했고 이는 네네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오점이 됩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네네는 2015년 브라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망의 1위는 아델 타랍입니다. 모로코에서 태어난 타랍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떠났고 2004년 프랑스 리그에 속한 RC 랑스에서 유스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델 타랍은 랑스팀에서 14경기를 뛰었고 눈여겨본 토트넘은 타랍을 임대합니다. 타랍은 스트라이커로 뛰기도 했고 잠재력을 인정받아 토트넘에 완전 이적을 합니다. 속칭 제2의 지단이라고 말했지만 개인기는 둘째치고 팀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하는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을 나와서 QPR로 이적한 타랍은 2부 리그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팀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끕니다. 44경기 19골 23도움.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승격 후 그의 폭발적인 스탯은 사라집니다. 2부 리그에선 통했을진 몰라도 1부 리그에선 무늬만 에이스였죠. 동료들을 활용하지 못했고 엇박 플레이, 부정확한 킥으로 공격수들의 힘을 잃게 했습니다. 드리블이 신기에 올랐다 하는 메시도 무조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랍은 무조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QPR은 에이스 타랍 의존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강등을 당하고 맙니다. 타랍의 탐욕이 너무나 강했던 탓일까요? 팀 내에서 비슷한 개인 플레이였던 호일렛이 유망주라는 이유 때문에 묻혔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훌륭한 골키퍼를 넘어서 위대한 선수, 경지에 오른 전설로 국대와 클럽을 모두 유례없는 전성기에 올려놓았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